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안동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조기 대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되자 곧바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 뒤엔 언젠가부터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는데 이번 같은 막판 역전극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결론은 당선 무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으며 이 대표는 극적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한 뒤 이듬해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되며 벼랑 끝에 몰렸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면 비상대책회의가 될 뻔했던 당 의원총회는 큰 짐을 덜어내고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던 당내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사필 규정이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과 사법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아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환영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약점을 안고 있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로 전화위복 이상의 정치적 효과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명실공히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권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 선고로 빨리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떻게든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어야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초조함도 보입니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평론가인 장성철 소장도 국민의힘에 고언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라.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라.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라.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본인들이 잘하면 된다니까요.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해볼만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공격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줄탄핵이 기각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결국 선거에 또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도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보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대안을 내놓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향후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그가 거쳐온 각종 정치 사법적 고비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사건. 당시 이 대표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량이었는데 2020년 7월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후 출마한 대선에서 일격을 당한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대표까지 됐지만 검찰의 전방위적 강제 수사로 끊임없이 조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가 최대 위기였습니다.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부결을 호소했지만 당내에서 가결표가 쏟아지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다음날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듬해 초에는 불의의 흉기 피습으로 목에 치명상이 될 뻔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를 당해 총선 하루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했던 이 대표.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지만 일주일 뒤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정국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을 전부 뒤집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대장동과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계속해서 사법적 고비가 남아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도 2심 판단이 유지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지금의 이재명 위상을 만든 건 검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